자, 출경대 출발 경인대행진의 건강 지킴이죠. 명승권 교수의 건강백세 시간입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명승권입니다.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아, 네. 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그 칼슘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몇 달 전에 그 칼슘과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을 칼슘제의 배신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네. 좀 기존과는 좀 다른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이 골다공증이 어떤 병인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그 골다공증 검진 결과 상담할 때, 네. 골다공증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무릎이 아프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이제 뭐 골다공증 뭐 이런 건 줄 아셔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무릎 아픈 이유의 가장 흔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무릎에 그 연골이 있는데, 네. 이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손상이 된 경우가 흔하거든요. 이것과 골다공증은 좀 다른 병입니다, 전혀. 그렇죠. 골다공증은 그 한자어로 뼈에 구멍이 많다는 건데 의학적으로 보면 뼈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의 양을 구성하고 있는 뭐 무기질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골다공증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대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골절이 문제인데요. 골절. 특히 허리 뼈, 요추라고 하죠. 그리고 가슴뼈, 흉추, 이 척추 중에서도 요추와 흉추 쪽, 그다음에 엉덩 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관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손목뼈 이런 데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고관절의 경우는 활동량이 줄게 되고 통증이나 우울증뿐만 아니라 폐렴 등의 감염, 그리고 혈전증, 피가 굳는 이런 병이 발생해 심한 경우는 사망까지 초래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그렇습니까? 아니, 심각한 질병인데, 근데 아까 그 증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네. 그러면은 이 골다공증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 엑스레이 검사 중에 일반 엑스레이와 약간 다른데요. 정식 명칭이 이중 에너지 엑스레이 흡수 계치법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다른 그 엑스선을 쪼여서 골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덱사라고 합니다. 덱사. 네, 약어로 DEXA 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측정해 진단하는데 이 30세 여성의 평균 골밀도를 평균 0이라고 했을 때 분포곡선에서 여성의 경우 만약에 이 골밀도와 차이가 나는데 아래쪽으로 2.5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골밀도가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를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0까지는 골감소증.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상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죠, 골다공증은? 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이 시작되는 50세 전후에 뼈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진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면 폐경이 되는데 이 폐경 여러 가지 증후군 증상과 함께 특히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50대 전후에서. 네, 폐경이 되면. 그래서 골다공증이 진단되면 의사들은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골다공증 치료제 약이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하면 향후에 골밀도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겠죠. 골절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현재 그 지침에 칼슘제를 처방하면 칼슘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직전인 골감소증 상태에서 칼슘제를 처방해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제를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그 정상인 사람의 경우에도 앞으로 골다공증 생길지 모르니까 칼슘제를 미리부터 복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명순권 교수님, 네. 칼슘제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 오늘 그 칼슘제의 배신, 왜 칼슘제가 배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건? 네, 이게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몇 달 전에 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믿어왔던 칼슘제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배신을 했다고요? 네, 원래 그 의학이란 그 의학 연구 결과는요, 네. 의학 상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의학 지식 상식이 예. 한 3, 4년 혹은 5년 지나면 또 완전히 이전 지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연구 결과, 예.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겠죠. 2010년에 영국의학저널에 그 전까지 발표됐던 전 세계적으로 발표됐던 7편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이 종합하는 방법을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메타 분석. 저도 이 메타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네. 근데 이 칼슘제를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거나 가짜약을 특히 가짜약 위약이라는 거 우리가 그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약을 사용하는데 그렇죠. 이 그룹보다 심근경색증 30% 높아졌다는 충격적 결과가 10여 년 전에 나왔어요. 칼슘제 복용한 사람이 심근경색증이 더 훨씬 높다고요? 네. 그 골다공증 그것과 관련 없이 심장병, 심근경색증이 높아진다는 건데 근데 또 흥미로운 게 2013년에도 비슷한 결과의 메타분석 논문이 또 발표됐는데 2015년이랑 2016년은 심근경색증을 포함해서 심혈관절의 위험성 높이지 않는다. 그런 또 상반된 메타분석이 또 발표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그렇죠. 말로 들리는데. 네. 그래서 우리 명순권 교수께서 최근에 이 주제로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하신 논문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 서양에서는 뭐 40%, 50% 가까이 폐경 여성들 경우에 이 칼슘제를 복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은 복용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근까지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13편을 종합을 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보다 가장 규모가 큰데요. 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라는 국제학술지에 몇 달 전에 발표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근데 그 결과를 보면요. 칼슘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아까 얘기했던 심근경색증뿐만 아니고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5%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야, 진짜 이거 무섭네요. 네, 그런데 사실 제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고 3년 전에 2018년에 미국 의학협회지에는 기존에 나왔던 33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칼슘이나 비타민 보충제 먹으나 안 먹으나 골절의 위험성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먹어도. 아하. 그래서 같은 해 미국의 복지부사나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에서는 칼슘이나 비타민들을 음식이 아닌 보충제로 복용하는 것은 골절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저의 연구 결과는 이전에 골절 예방 효과가 없다는 그런 최신의 연구 결과와 함께 오히려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15%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하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연구 결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해서 골다공증 관련 학회에서는 현재까지 여전히 칼슘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안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저 명순권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좀 많이 전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나라에. 네, 계속 제가 몇 년 전부터 각종 학술 대회에 나가서 제가 이런 내용을 계속 정리해서 발표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되게 충격이에요. 그 칼슘제가 먹으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 뭐 마지막 질문인데 칼슘은 우리가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칼슘? 네, 그래도 다행히 음식으로부터 칼슘 섭취하는 것에 관련된 연구 결과는 종합을 해보면요, 일관되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칼슘 많이 풍부한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멸치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병어리 이런 거. 그다음에 우유, 유제품, 치즈 이런 거.
그다음에 녹색 채소류들, 시금치, 아. 그죠?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이런 거. 아, 우리 거기도 많이 칼슘이 먹지 들어가 않습니까? 있군요. 이런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 D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D 역시 예. 먹거나 주사 맞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햇볕을 10분 이상 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특히 이제 햇볕을 쬐는 비타민 D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슘, 뭐 비타민 D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말고 왜냐하면 효과에 대한 근거 없고 부작용의 위험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의학 제약회사에서는 그 명 박사님 되게 싫어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 직원분들이 보통 병원에 의사들 자주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는데 이 약 써주십시오, 저 약 써주는데 저한테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 참 명 박사님께서, 명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중요한 내용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이 또 참고가 좀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명승권 교수의 건강백세,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대학원장이죠. 명승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